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노화에 따른 변화의 질환에서 심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계라 하면은 혈액과 심장,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순환에 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몸 각 조직에 세포로 운반되고, 그리고 대사산물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은 피를 펌프질하고, 혈관은 수축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 혈압을 유지하고 혈액과 신체의 각 조직 간의 물질 교환을 하게 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맥과 동맥이라는 혈관과 있고, 그 심장을 혈액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을 보면은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돼서 혈압은 올라가는데 맥박과 호흡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감소돼서 손발이 찬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붙들고 가만히 서 있다가 안정이 되면은 약간 어지럼증이 감소되면 움직이라고, 그런 식으로 노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정맥으로 약화로 하지에 부종과 정맥류라든지 항문에 치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심혈관계의 가장 주요 질환인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을 미치는 압력이고,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낼 때에 짤 때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을 이완기라고 합니다. 이게 심장에서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에서 나타나고, 피가 가장 많이 혈압이 신장으로 들어올 때는 오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혈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음식 섭취라든지 음주, 통증과 혈압 측정 시간과 몸의 자세라든지 정신적인 긴장과 신체 활동, 감정과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요. 가장 이상적인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120에 80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낸 혈액이 양이 늘어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요인을 보면은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 1차성이라고 하고 있고,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은 발생 원인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유전이라든지 흡연, 과도와 음주와 스트레스 또는 과식이나 짠 음식을 주로 좋아하신다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과 같은 많은 요인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고,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고혈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말하는데, 보통 심장병이라든지 신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면서 혈압도 정상화될 수 있는데, 전체 고혈압의 5 내지 10%가 속발성 고혈압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면.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두 번째 편견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은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약을 드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편견 네 번째는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혈압이 조절되더라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다시 올라간다고 설명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드셔야 한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을 보게 되면은 증상은 보통 이른 아침에 두통이 오거나 아니면 뒷머리가 뻐근한다든지 어지러움이라든지 이명과 팔다리 저림과 코피 또는 심장과 신장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뇌졸중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보면은 처방받은 혈압량을 꾸준히 복용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계속 받도록 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이나 영양가 없는 칼로리만 높아 체중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낮춤으로 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도록 교육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염식이라는 저지방식을 준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안정과 즐거운 마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동맥경화증이 예방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요인이 되므로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흡연은 동맥경화에 심근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들이 있는데 종류는 걷기라든지 빨리 걷기,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과 수영이 있습니다. 시간은 보통 하루에 30에서 60분 정도 해주시고 일주일에 3 내지 5일도 강도는 속옷에 땀이 벨 정도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라 하는 것은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의 흐름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혈관병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통 지방 대사에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지방 섭취를 과다하게 드셨거나 아니면 가족적 소인이 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비만, 흡연, 과음과 폐경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라는 당뇨병, 고혈압의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은 무엇이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아니면 뇌경색 같은 뇌졸중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면증이라든지 언어 장애가 나타나기도 했죠. 편마비, 팔다리로 동맥경화로 손발의 통증이라든지 냉증, 저림, 다리를 저는 등의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혈신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 질환으로 흉통과 압박감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고요. 발작이나 의식장애, 혼수, 반신, 불수가 나타날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감소되면서 하지 조직의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뒷골이 당기고 현기증이라든지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치료와 예방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고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당뇨병이 있다면 당뇨병 관리도 필요하시고 당연히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신체 조직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요인을 보면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라든지 신장병이 있을 때 이래서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을 보면은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식욕 상실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기증이나 의식 혼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기침과 객단 배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허약감이나 피로, 호흡곤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운동 시 심한 호흡곤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 감소에 따른 신장 혈류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신장의 수분과 염분 배출이 억제되어서 의존성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보면은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라든지 수분, 고지방이나 고콜레스테롤을 제한하는 식사를 소량씩 섭취하도록 교육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독감이나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일 체중 측정해서 부정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거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신부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빈혈은 우리가 빈혈이 일어나는 것은 적혈구나 우리 혈액에 있는 적혈구라든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보통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이 흔한데, 여기서 철분 결핍성 빈혈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면은 환자분들이 대상자들이 위궤양을 앓고 있다든지 십이지장 궤양, 치질이나 암 등에서 위장관 출혈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도 빈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분의 흡수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요, 중추 신경계의 증상이 나타나서 현기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집중력이 저하되고 손발 저림이 나타납니다. 피부 증상으로서는 피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창백하고 입술 안에 염증이 설염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증상으로서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빈맥이라든지 저혈압, 숨가쁨, 호흡곤란이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기계 증상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오심, 변비,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나고, 비뇨 신식기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욕이 감토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은 당연히 철분제를 복용하셔야겠죠. 근데 철분제를 복용할 때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 철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철분제를 투여할 때, 드실 때 대상자들한테, 노인분들한테 꼭 설명하셔야겠죠. 여기 대변이 검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혈 예방에 좋은 예방과 해소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면 굴 같은 거에 철분 외에도 타우린이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닭을 노른자에도 영양소가 풍부해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붉은 살코기, 그리고 콩류라든지 시금치를 많이 섭취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게 근골격계인데요.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이라든지 인대와 연골,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격은 단단한 구조를 형성하고 갈비뼈와 골반과 같은 구조물은 내부 장기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근육은 뼈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골격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노인의 특성을 보면은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등뼈가 굽어서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되고,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되기 쉽습니다. 하악골의 쇠약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장도가 근육력이 저하돼서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계 노화로 인해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인대 등의 탄력이 일어서 관절 운동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관절면이 마모돼서 염증이라든지 통증, 기형이 초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팔다리 지방은 감소되고 엉덩이와 허리와 피하 지방은 증가해서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근골격계의 주요 질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이죠.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는 것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하고, 노화로 인해서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은 노화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명확하지가 않다고 알려져 있고요.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의 퇴화라든지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됩니다. 증상으로 보면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개인에 따라서 자각하는 통증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몇 년에 걸쳐서 점차 심해지고 운동하며 악화되고 안정하며 호전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고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기라든지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으로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애를 일으키고 관절의 변형을 일으켜서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서 무릎이 부어올라서 관절의 모양이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O자형 다리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릎에 연골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약물 치료라든지 그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냉요법, 그 다음에 마사지라든지 물리치료,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관절 경직을 예방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파괴가 심해질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해야 되고요.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가장 퇴행성 관절에서는 가장 추천되고 있는 것이 수영입니다. 아니면 평평한 흙길 걷기라든지 체조 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에 보면은 골다공증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이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면은 여성들에게서는 폐경기, 여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일 때도 골밀도가 낮아져서 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고요. 그리고 척추 골절 등의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 흡수 장애라든지 칼슘 섭취 부족으로 골다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3개월 이상 부신 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부신 피질 호르몬 요법이라는 것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말합니다. 그러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등 같은 거 피를 맑게 해주는 거를 복용한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도 골다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본인 체중이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는 그런 분들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요소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허리 통증이라든지 키가 작아진다든지 등이나 허리가 굽는다든지 잦은 골절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와 예방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요법을 받기도 하는 것이 좋고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비타민 D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하시는 거 좋겠죠. 그리고 과음을 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 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